자, 이번 코너는 시장 전문가, 필드 전문가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유안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에 있고요. 엄태은 차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현장에서 느끼는 최근의 시장 분위기 네.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. SVB라는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시장 우선 투심은 안 좋아진 것 같고요. 투자 심리 냉각? 그렇죠. 네. 거기에다 예전에 금융위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빠르게 대응은 우선 하는 모습으로 우선은 현재까지 흘러가고는 있는데, 이러한 위기가 있으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샌프란시스코라는 또 금융기관이 있는데, 이 금융기관에서도 뱅크런이 있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. 전일에 61% 빠졌는데 시간에서 15%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선은 예전에 그 투심이 좀 무너져 있는 부분이지, 아직 금융위기로 전이가 되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아직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. 네. 또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작년에 좀 CDS 프리미엄이 좀 급등했을 때 이제 사우디랑 그다음 사우디랑 카타르 쪽에서 투자를 해서 다시 CDS 프리미엄이 내려왔는데요. 최근에 또 다시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금융 리스크가 전이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뭐 쏟아지는 기사 헤드라인 리스크라고 하죠. 뭐 타이틀만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죠. 근데 뭐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. 이런 기사 저런 기사 나오더니까 뭐. 근데 저는 항상 수치에 근거하니까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뭐 머리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인가. 네. 네.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환율, 뭐 채권, 또 대외적으로 어떤 뭐가 있나 외신 쪽인가. 한번 뒤져봐도 주가가 이렇게 밀려야 되나? 뭐 주식이라는 건 항상 뭐 밀렸다가도 올라가고 뭐 등락이 있지만. 네. 좀 거칠다 생각이 좀 들어져서 네. 일단 시황을 여쭤봤는데 결론은 그래서 우선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말자 아직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다음에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기업을 또 공부해야 되니까 어떤 기업을 들여다볼까요? 예전에 2008년도쯤에 그 오창에 있는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아주 작았었거든요. 네, 15년이 흐른 지금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정말 많은 시가총액이 증가했다라고 많이 느꼈는데요. 15년이면은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죠. 적지 않은 세월이죠.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몇십 년씩 영속성을 갖는 기업들이 흔치는 않아요, 의외로. 그죠? 네, 그렇죠. 잘 생각해보면 한국은 산유국이 아닌데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오히려 되파는 가공해서. 예, 그렇죠. 그래서 산유국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요번에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국면에서도 또 2차 전지에 대한 또 전 세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한국 기업의 어떤 유전자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최적화돼 있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데요. 근데 그래서 이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수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 수소 기업을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에 포커스를 맞춰주지는 않고요. 이 수소를 운반, 가공, 저장 할 때 필요한 탄소 튜브, 탄소 소재에 대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탄소 섬유는 철보다는 10배 강한데 이제 무게는 4분의 1, 25% 정도뿐이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산업 현장에 많이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, 항공기나 뭐 인공위성, 방산 이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는 하나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탄소 섬유 전지 공장은 점진적으로 캐파를 늘려서 한 24,000톤까지 캐파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니까 수소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 탄소 섬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들여다본 섹터는 에너지 쪽인가요? 그러면 컨셉이? 수소 에너지에 좀 국한돼 있습니다. 수소 에너지와 거기에 따른 부산물로 나오는 화합물? 네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뭐 유기물, 무기물 뭐 이게 또 나눠지면 복잡한데 네. 하여튼 조금 어렵죠. 이제 수소라는 게 H2O가 물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 사실은 가장 흔한 원소 중에 그렇죠. 하나. 가장 흔한 원소다. 그러니까 이 가장 지구상에 많은 원소를 가지고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에 대한 가격도 많이 낮아질 거고요. 효율도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수소가 갖는 불안정성이잖아요. 네. 또 뭐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있고 네.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소가 있고 또 나눠져 있고. 우선 수소는 원자 기호가 1번이거든요. 맨 네.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수소 얘기하면 우선 수소 폭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99.99%가 이제 경수소라고 해서 수소 폭탄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쉽게 더 생각하시면 뭐냐면 수소 폭탄이나 원자 폭탄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? 네. 자연적인 생성되는 수소로는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없다, 수소 폭탄을 만들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는 그러한 폭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우리 효성 첨단 소재를 여기에 연관 지어서 네. 이제 여기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죠? 우선 탄소 섬유에 대한 생산 및 추이 능력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앞으로 22년, 3년, 4년, 5년에서 가파르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고요. 지금은 타이어 코드라는 거를 주로 생산하는데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네. 소재겠죠. 근데 저희 지금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탄소 섬유에 대한 캐파는 아직 10%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. 향후에는 이 탄소 섬유에 대한 매출액 추이가 전체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조차도 23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수소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시장의 에너지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페리티 그리드라고 하는데 전기와 비슷한 정도의 에너지 효율과 가격을 갖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탄소라는 개념이 이제 원소기호는 C, 그죠? 네. 카본. 네. 이 특성이 잘 뭉치잖아요. 네. 뭉쳐요. 그래서 이제 섬유로도 만들고 뭐 연필심, 흑연도 산소고, 그죠? 다 아시지만 더 강하게 뭉쳐놓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. 네. 그래서 하여튼 탄소의 특성을 이용해서 섬유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 갖는 특성이 뭐랄까 효성 첨단 소재는 네. 어디서 탄소 섬유를 얻죠? 탄소 섬유의 그 저기를? 탄소 섬유요? 네. 탄소 섬유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, 오케이. 그러면 그거- 탄소 섬유가 어디에 쓰일까?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철보다 강하고 10배 정도 강하고 무게가 가벼우니까요. 사용처는 많이 있겠죠. 네. 뭐 아주 강한 유틸리티에 대한 그리고 그러나 가벼워야 되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항공기 같은 게 되겠고요. 그리고 방위 산업에도 쓰이고요.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UAM도 이 탄소 섬유를 기체에 적용을 한다라고 네.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 섬유화 만드는 그 뭐 이게 뭐 그 방탄복에도 탄소 섬유하고 아라미드, 네. 아라미드하고 탄소 섬유하고 이게 참 구분이 애매모호한데. 그 디테일한 어떠한 과학적인 부분보다는 그래서 오늘 이 과학의 시간은 예, 아니니까. 산업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실 것 같고요. 수소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재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철로 보관했을 때는 찢어지거나 어떠한 그 폭발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탄소 섬유가 꼭 필요하다. 그래서 지금 뭐 넥소라고 하는 수소차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또한 수소 충전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럼 이런 수소 충전소나 수소차에 수소 탱크를 만드는 섬유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. 압력을 견디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이 사회가 좀 이뤄진다라고 하면 이걸 어디에 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저장하는 어떠한 소재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수소를 2차 전지 대신 새로운 테마로 선정해야 된다?
이런 의견에 대해서 수소 사실은 뭐죠? 그 전기 에너지지 않습니까? 전기차 네. 지 않습니까? 그거에 대해서는 100% 동의하지는 않고요.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 전기가 사실 유럽이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서 보시면 전기 에너지가 남아서 이 풍력이나 수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.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떠한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소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는 가만히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충전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방전이 됩니다. 네. 또 길이를 먼 거리를 이동시키면은 전력 손실이 나죠. 근데 수소라는 거는 어떠한 탱크 속에 보관하게 되면 그 전력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조적인 에너지원. 그러니까 한국은 에너지 빈공국이기 때문에 한국 또한 일본 쪽에서 처음으로 미라이라고 하는 수소차를 가지고서 이 수소 생태계를 뭐 가와사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었는데요. 그 이유는 예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?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원을 네.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아직은 좀 어렵네요. 나중에 또 부연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 엄태은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